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어반입니다. 잠깐만, 시작하자마자 기침 날려고 한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만성 역류성 식도염이 있어가지고, 여튼간에 좀 이게 모니터를 조금 위로 올리고 나니까 시야 처리가 조금 힘드네. 의도적으로 약간 좀 밑을 봐야 되거든. 이렇게 앞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위에 모니터 보면 이렇게 고개가 위로 올라가니까 좀 화면이 좀 안 이쁘게 나오던데,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또 내가 정말 좌시할 수가 없었다. 에이, 개 같은 김신현들아! 근로소득 세후 1억인데, 이 1억 남자를 거의 개의 조수로 보는 이 반응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내가 진짜 빡이 너무 쳐가지고, 이거 들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우선은 뭐, 제목부터 얘기하자면, 근로소득으로 세후 1천만 원인 입장에서 느끼는 점들이라는 제목으로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거든, 어제. 그리고 그거를 여초 덕후에서 이렇게 퍼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댓글들이 너무 가관이었어. 그리고, 확실히 남초라서 그런지, 이 글에는 내가 캡처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 급여 내용을 2년치를 인정을 했습니다. 왜? 스타트업으로 찍혔거든. 그래서 자기는 블라인드에선 스타트업으로 뜨는데 실제로는 미국계 회사 한국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이라고 뜨면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일단은 계좌 인증 까고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80년대 중반으로 일단은 세후 1천만 원을 넘게 벌고 손자산은 대략 11억 정도 한 요 정도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스펙은 인서울 중위권대학 문도리 학사 출신이고 운전면허도 2종 보통 끝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글들은 조금 장황하긴 한데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28살에 연봉 2,600으로 시작해서 지금 뭐 만 37살에 세후 1억을 넘었고, 그리고 막상 또 자기가 뭐 막상 한 달 세후 1천원을 넘게 벌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는데 별 감흥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감흥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세금이 무지막지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40%를 떼감.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금이 우리나라도 이제 초과 누진세율로 보통 이제 개인세를 징수해 가는데 1억 넘어가면 그때부터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 1억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연봉 한 6천 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세금이 체감이 돼. 그래서 자기는 건보료만 80만 원 내고 있는데 정작 자기는 병원에 갈 시간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건보료라는 게 이런 이제 높은 그런 급여 소득자들과 아니면 뭐 이제 사업 소득 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야, 한국에서.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것저것 많이 세금으로 진짜 연간 한 1억 정도 세금으로 내는 것 같다. 그래갖고 와, 이건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만 근데 세후 1천만 원쯤 되면 뭐 아이가 키즈 카페 가고 싶다면 뭐 데리고 갈 수 있고, 그리고 소주 대신 양주도 마실 수 있고, 갈로 열고 그래봤자 5만 원 언더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나는 비싼 거 잘 먹잖아, 나는. 그치? 얼마 전에 발렌타인 30년 먹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연말에 와이프한테 한 300만 원 내로 선물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만 뭐 자기가 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부자라다 이렇게 많이는 못 느끼는 것 같아. 그리고 30대 안으로 누구나 노력하면 세전 1억 정도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보통은 도전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1억을 못 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일단은 연봉 1억이라고 하지. 연봉 1억이라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 기준으로 한 6% 정도란 말이야. 급여 소득자 기준으로. 6%는 이러나 저러나 6%이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나도 얘기하는 게 한 350까지 누구나 볼 수 있어. 약간 몸만 갈아 놓으면 그까진 가능한데 1억은 조금 빡시지 않을까. 뭐 저로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수치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렇게 좋게 희망차게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부분들을 하면 뭐 이제 자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진짜 인고의 시간을 겪었고 몸을 갈아서 일만 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자기가 집안이 별볼일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 싶으면 청춘을 일에 갈아 넣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거든. 뭐 당연한 거야, 이거는. 맞잖아. 뭐 집안, 재능, 지능 별거 없으면 열심히라도 해야지. 그냥 해야지. 그치? 근데 또 그냥 한다고 했을 때 또 이렇게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이 부분부터 자유들이 좀 지랄 포인트야. 남자의 경우는 진짜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리고 일찍 하기를 추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압도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을 보면 대부분이 애 아빠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를 준다. 그 바쁜 재벌들, 미국의 조만장자들도 다 애아빠지 않냐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지고 안정된 의식주를 제공한다는 건 남자의 의무이고 자존심과 명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혼을 진짜 잘해야 되는 걸 이렇게 추천을 해. 그런 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여자를 만나라는 거지. 한 집안의 모두가 공격수면 사는 게 피곤해지니까 공격과 수비 약간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내줘야주는 여성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존중하고 존중받고 존경받으면 가정이 원만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뭐 결국에는 그런 존중과 존경을 받으면서 결과를 가정으로 증명을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래. 남편이 끊임없이 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아내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남편을 존경해주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 바로 혼인신고를 박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뒤로는 인맥 같은 건 딱히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뭐 이건 나도 동의해. 필요에 의해서 만나게 된 경우도 굉장히 많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서 사회생활하면서 감사를 할 일이 있다면 주둥이야 카톡으로 하지 말고 지갑으로 해라. 뭐 충분히 공감 가고, 그 뒤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제끼고, 뭐 전반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 좀 약간 뻔한 내용들의 글들이었거든. 근데 여기에 붙은 여초 반응들이 되게 웃기더라고. 어머, 진짜 옛날 가부장적 마인드 글이다. 완전 부모님 세대 느낌남. 근데 젊으시네, 이런 거. 저딴 개소리 길게 길게 쓰면서 존나 부심에 가득 차 있었겠지? 야, 형이 인생 성공한 법 알려줄게. 이러면서 크크크크. 그저 웃는다. 여자는 남는 게 없네. 괜히 읽어서 시간 버림. 뭐 이런 이야기였어. 그래서 뭐 새우 1,000만 원이 뭐 대단하다고 남자 거리고 있냐. 웃기지도 않다. 대충 8090 태생의 스카이만 나도 주변에 30대 중반 새우 천은 널려 있다고. 야, 이씨, 발씨, 미친 거 아니야? 새우 천이 널려 있다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에서 되게 가부장적이다. 그런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돈 많이 버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런 거야. 오 하다가 존경해주다가 내조해주는 아내와 결혼하려 해서 웃으면서 내림. 지랄, 존경, 크크크, 쉰내 난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어.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울 남편 80년 중반생이고 2억 벌면서 나 밥 챙겨주고 출근하고 집에 있을 때 애기 다 봐주는데 저 부인분 결혼 잘못하셨네. 얘들은 도대체 하나만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그지? 가부장제 그렇게 싫다 하면서 무엇보다도 가부장적인 걸 원하잖아. 그지? 남자가 2억 벌면서 자기가 밥 못하니까 밥 챙겨주고, 그지? 출근하고 집에 있을 때 애기도 다 봐주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뭐 그 밑에도 이제 개소리다. 더 능력 좋은 사람 참으면 된다. 난 고작 월천의 집안일 등한시하고 육아 내팽개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라는 이야기. 이게 대한민국 현조선 것 같아.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이제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마인드다라는 거. 그리고 집안일 완벽하게 하고 자식 잘 키워주고 정서적 지지해주는 토끼 같은 남편이 있으면 나도 일할 만 날 듯 이런데 그만이 벌고 그런 남자 만나면 됩니다. 남자들도 그렇게 셔터나 하면 잘할걸? 근데 여자들이 안 하잖아. 당장 국제결혼 지표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런 셔터남을 원한다면 왜 국제결혼을 그렇게 하는 여자들은 난 본 적이 없거든. 그런 거지. 그래서 뭐 결국엔 가부장적이다라는 이야기부터 되게 욕을 하는데 난 이런 거 보면 되게 웃기지 항상. 왜냐하면 지표상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절반은 월급 250만 원도 벌지 못하고 실제로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도 아니야. 평균 소득이 250 중에 걸려 있거든. 근데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그 세후 1천만 원 소득에 대해 가지고 게이 조소로 보는 걸 보면 이게 지금 한국이 얼만큼 썩었는가를 한국이 얼만큼 썩어 있는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객관화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헬게이트는 여기서 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상 보면 그런 거 같아. 그냥 내조라는 단어 한마디면 일단 발광부터 틀고 보고, 그지? 근데 정작 자기는 200만 원 벌면서, 그지? 요런 것들이 너무나도 좀 당연해지고, 또 항상 이런 얘기하면 또, 어머님 좋은 여자들 많아요. 근데 저 댓글에 좋은 여자가 보이냐고. 나 하나 들고 올 때 내가 거지 같은 것만 들고 오지 않단 말이야. 묶어서 들고 와. 그러다 야 돈 많이 번다 이런 덧글이 몇 개 보이긴 했는데 근데 대부분 전부 다 발광 트는 글이란 말이야. 저게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이제는 여러분 존경을 못 받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대한민국 존경을 못 받는다고. 왜 그렇게 좋은 남자 되는 기준이 이렇게 어려워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가부장제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더 혹독한 가부장제, 옛날 가부장제보다도 훨씬 더 엄청나게 막강한 조건들을 막 이렇게 내걸고 있지.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지금 와갖고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되게 크게 기인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82년생 김지영 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거를 볼 때마다 내가 항상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죽어야지 끝난다고, 죽어야지 끝난다고.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와서 저런 골빈 소리 하는 사람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서도 참 진짜 야 새우천이 조소로 보이나 진짜 그러고 저런 걸 볼 때마다 참 진짜 아유 그냥 깝깝하다. 그러니까 뭐 망할만 하니까 망한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 망할만 하니까 망한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대한민국은 내가 말한 게 참 이때까지 국민들의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과분한 영광을 누려왔고 그리고 그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과정의 가운데에 항상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는 저는 저런 커뮤니티에 중독되고 그리고 PC에 쩔어가지고 그지 빠미 같은 거 나 여자는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리고 가부장제를 타파하면서 무엇보다도 가부장제적인 걸 원하는 그런 이중적인 사람들이 힘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 거저 같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